이번에는 한 시간에 압축적으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용 소개를 제가 먼저 잠깐 할 건데요. 준용은 제가 알게 된 최초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왜냐면 문과 출신이라 엔지니어랑 별로 친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최초의 엔지니어인데 저는 이렇게 사교적인 엔지니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엔지니어에 대한 편견이 다 깨지고 되게 준용을 위주로 생겨서 엔지니어들은 말을 많이 한다. 엔지니어들은 말이 많다. 막 이런 편견이 생겼는데 그 준용 씨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근데 계속 서로 존댓말로 하는 건가? 그럼 이제부터 반말로. 준용 일단 반말할게 그러면. 오케이. 소개는 제가 다른 분들 줄 테니까 존댓말로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엔지니어고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백엔드 서비스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일단 엔지니어 소개를 조금만 앨리스가 초반에 해달라 그래서, 이제 좀, 저 엔지니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인스타그램 쓸 때도 지금 그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거고, 사실 이거 컴퓨터로도 볼 수 있거든요. 컴퓨터로 인스타그램.com 들어가시면 저 앨리스 라이브 하는 거 지금 이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폰 쪽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개발하시는 iOS 개발자분들이 계시고, 안드로이드 핸드폰들,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핸드폰들 같은 데서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으면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이 이제 작업하신 거고, 컴퓨터에서 보이는 저 웹브라우저 상에서 보이는 인스타그램.com에서 보이는 걸 하시는 분들을 보통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고 불러요. 웹 프론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엔지니어가 있고, 이 모든 그러니까 유저들과 직접 소통하는 측이 아니라 뒤에서 실제로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저 인스타그램 서버에 갔다가 앨리스랑 합쳐져서 내려오는 이런 뒤에 있는 복잡한 과정은 뒤에 서버라고 불리는 쪽에서 처리가 되는데, 그런 쪽에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 혹은 서버 엔지니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크게 네 종류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서버 쪽 백엔드 엔지니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국에서 대학 컴퓨터공학 전공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비슷한 연관된 전공인 정보 시스템 처리로 석사 학위를 마치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증가라는 게임 회사에 입사해서 3년 정도 일을 했고요. 증가에서는 광고 엔진 만드는 팀에 3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고프로라는 그 액션 카메라 만드는 회사로 이동해서 거기서는 사실 미디어 팀에도 좀 잠깐 있었고, 뭐 다양한 일을 어쨌든 서버 엔지니어로 했고, 거기서도 한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고프로에서는 3년 중에 한 2년 정도를 원격 근무해서 팀이랑 떨어져서 완전 혼자 근무를 했었고, 그 와중에 저는 그러면 한 도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2년 정도는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한 달씩 살면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반쯤 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작은 스타트업이라기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어쨌든 스타트업에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최근에는 1년 한 2개월 전쯤에 국내 대기업 중에 한 곳으로 이직해서 지금 대기업에서 월급 받으면서 행복하게 엔지니어로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나? 네. 아까 준용 오빠가 제가 뒤에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엔지니어 분류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되게 유용한 게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도 엔지니어랑 얘기를 할 때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되게 많이 안 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프론트엔드면 우리가 보는 유저가 보는 것을 프론트엔드라 보시면 되시고, 그거 외에 막 알고리즘처럼 복잡하고 뒤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걸로 되는 걸 이제 백엔드. 그걸 두 개 다 하는 사람들을 풀스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죠? 앨리스 엔지니어 친구가 참 많아지더니 많은 걸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알게 된 게 엔베디드 엔지니어도 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아, 사이에 이 커넥션을 되게 싱크를 잘 되게 하는 게 엔베디드 엔지니어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를 딱 알고 되게 뭐랄까 실리콘밸리에서 틴더가 용이했지. 훌륭하다. 네. 그러면은 제가 원래 준효 오빠를 여기 모신 게 저는 엔지니어 중에 인싸 중에 이런 인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서강대에서 서준용을 모르면 이미 10억 학번을 넘어갔거나 그러니까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 이제 서강대를 졸업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좀 초점이 어디다 두고 싶냐면 물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뭐 디지털 노마드나 이런 쪽으로도 풀겠지만
엔지니어에게조차도 왜 네트워킹이 중요한가를 조금 풀고 싶어요. 그래서, 준용 오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점점 준용 오빠의 커리어를 따라가다 보면, 그, 네트워크가 되게 많은 역할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먼저 준용 오빠 한국에 졸업하고 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음,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별 생각 없이 어렸을 때부터 학부 끝나면 석사하고 석사 끝나면 박사 해야지라는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다가 한 이제 공부는 잘 못해서 학점도 안 나오고 성격은 그냥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 한 3학년쯤 돼서 이제 슬슬 진로 고민할 때가 오니까 그냥 학부 졸업하고 취업하는 친구들도 많고 선후배들도 많고 그냥 취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3학년과 4학년 사이 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양쪽으로 다 준비했어. 취업도 준비하고, 그 대학원 진학도 준비하고, 유학도 준비했는데, 그 중에 유학, 유학이 안 되면 그냥 이제 때려치고 그거 해야지라고 하다가 유학 준비한 게 잘 돼서, 그럼 잘 됐다.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석사 해보고, 웬만하면 미국에서 석사해서 미국에서 박사 가서, 나중에 이제 박사급으로 뭔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수 같은 티칭 커리어를 가져가는데 유리하게 해보자라고 어쨌든 유학을 나갔고, 유학을 나가서 석사를 하다 보니, 내가 학부 때 공부 못하던 그 습관이 그대로 이어져서 석사 때도 약간 죽을 것 같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 공부는 진짜 나랑 안 맞는구나. 그래갖고 엄청 고생을 하다가, 언젠가 공부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또 그때도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취업이랑 박사 준비를 같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박사 준비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러다가 이제 입학 허가를 어드미션이라고 부르는데 어드미션이 만약에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오면 가야 될 거고 가면은 박사 시작인데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는 거를 앞으로 6년, 7년을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도 박사 좀 길어가지고 6년에서 8년 정도 걸리는데 이 생활을 6년에서 8년을 또 한다고 했더니 미치겠는 거야. 생각만 해도. 그래서 떨어지는 것보다 붙는 게 더 되게 악몽 같은 시나리오더라고. 그때 깨달았지. 난 진짜 이게 안 맞는구나. 그때가 음, 거의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되게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뭘 확실히 안 원하는지 알게 된 순간이라서 그때부터는 이제 진로 틀어서 도피성으로 사실 취업 준비를 했고 그때도 다행히나 유학 올 때도 학교 선배 한 분이 되게 내 레주메랑 SOP라고 해서 자기 학업 계획서 같은 거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도와준 선배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사실 나온 학교를 내가 간 거야. 나온 학교에 나온 프로그램을. 그것도 그런 프로그램이 음,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유학 준비한다니까 얼굴 한 번도 안 본 형,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형이 그냥 도와주면서 너 이렇게 10개 이상 지원하는데 요거 하나 정도는 내가 나온 프로그램인데 되게 좋다고 이 ROI가 끝내준다고 한번 끼워넣어 보라고 해서 그걸 끼워넣었는데 그게 오히려 돼서 탑초이스가 돼서 간 케이스기도 했어. 그래서 형, 저 박사보다는 약간 취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럼 잘 됐다고 취업 준비하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미국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체계적으로 먼저 형은 미국에서 졸업하고 취업해서 일하고 있었어서 배우고 있었고, 학교도 되게 취업을 밀어주는 학과 중에 하나긴 했었어서, 미국에서 레주메 작성 어떻게 하는지, 인터뷰 과정에서 매너나, 행동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사 인터뷰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인터뷰라고 해서, 식사하는 세팅을 해줘. 그래서 어떤 포크, 나이프 어떻게 쓰고 말하기 편하려면 어떤 류의 메뉴를 시켜야 하며 이런 거 다 이렇게 식사 인터뷰를 식사 봐? 인터뷰 우리는 안 보는데 우리 쪽에서 비즈니스 테크로도 갈 수 있거든. 컨설팅이나 파이낸스 쪽으로 가면 걔는 식사 인터뷰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제너럴하게 오, 학교가 다 케어해서 가르쳐줬어. 왜냐면 또 외국인 학생들이 다였거든. 100% 외국인 학생이었어, 우리는 같은 프로그램이. 그래갖고 다들 미국 문화 별로 안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거 쫙 교육시켜주고 또 이제 학교에서도 내가 레주메만 한번 등록해 놓으면 원투 클릭이면 다 서류 지원 가능하게 회사들이랑 연동해 놓은 그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미친 듯이 지원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 목표는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지원해 보자가 목표였는데 한 100에서 150개 정도 하니까 한 10에서 15개 정도가 전화 면접 기회가 주어졌고, 그러니까 서류를 135군데서 광탈했다는 소리고, 그래서 전화 인터뷰 보고, 이제 그때부터는 온캠퍼스 리크루팅에서 캠리 오잖아, 한국에서도. 그 캠리 오는 게 사실 되게 좋은 기회야, 미국에서 만약에 공부를 하면.
왜냐면 음, 그 학교 졸업생들이 뽑으러 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오고, 뭐, 아이스 브레이킹도 뭐, 무슨 가르치는 무슨 교수님 요즘도 어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접을 시작을 해. 그럼 일단 되게 마음이 좀 음. 진정되고, 내가 헤매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힌트도 잘 주는 편이야. 훨씬 더 되게 프렌들리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보는데, 그래서 전화 그, 면접이랑, 음, 근데 그거는 또한 준용이 갔던 학교가 워낙 명문대였고, 그치? 취업 잘 시키는 아주 좋은 학교지. 그렇지. 이름도 음. 있고, 그리고 또 취업을 되게 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또 갔네. 맞아, 맞아. 그래서 오히려 박사보다는 취업에 더 포커스되는 프로그램을 가서 내가 박사 준비를 한 경우긴 했어. 그게 이제 유학 갈 때도 조금 더 잘 알고 갔으면 좋겠다. 막연히 이제 유학 가서 음, 여기서 취업이 어떻게든 될 거라는 것보다는 이게 취업이 잘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냐, 음, 아니냐도 되게 음.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겠네. 내가 자주 팔던 건데, 만약에 엔지니어고 미국의 석사 대학원을 오는데, 목적이 박사가 아니라 취업이면, 이게 크게 대학원을 우리나라 사람들 한 종류로 알아. 그거를 이제 아카데미아라고 해서 연구 커리어를 타는 석사, 일반적으로 한 2년짜리인데, 그래서 그런 데는 가면 뭐 논문 쓰고, 그렇게 해서 뭐 박사 진학을 하거나 그렇게 석사를 받는 아카데미아랑 큰 분류가 있고, 다른 하나 프로페셔널 마스터라고 해서 내가 한 게 프로페셔널 마스터인데, 보통의 프로페셔널 마스터는 이 학기가 끝나고 상위 학교 진학이 1차 목표가 아니라, 이게 취업이 보통 1차 목표야. 일반적으로 모두가 잘하는 프로페셔널이 MBA야. MBA는 논문을 쓰지도 음, 않고, 끝나고 박사를 할 수도 있지만 하는 게 주요 목표가 아니지. 근데 내가 나온 그 카네기 멜론의 미즘이란 그 프로그램도 1년, 그래서 심지어는 1년짜리였어, 대학원. 그래서 1년짜리 10여 개월 방학 없이 빡세게 달리고, 논문 같은 거 안 쓰고, 졸업하는 코스인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취업을 엄청나게 잘 밀어줬었지. 음, 그러면은 원래 첫 취업이 해외에서 제일 어려운데, 적어도 그거는 학교에서 온 그런 온사이트 리크루팅을 통해서 약간은 그래도 수월하게 했구나. 그치. 근데 수월하게 했다고 했지만 150군데 150개 정도 지원해서 15개 정도 1차 면접 기회가 주어졌고, 그 중에 캠리 포함해서 4군데가 온사이트 인터뷰라고 해서 이제 본사로 불러서 1대1 인터뷰 5번 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 되게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야. 1대1 면접을 1시간씩 5명이랑 다 기술 면접을 봐. 그리고 아, 5명이 기술 다 오케이, 면접. 그 5명이 다 오케이 해야 되거든. 그리고 한 명이라도 스트롱 노하야 하면 떨어지는 거라서. 그렇게, 어, 그 최종 면접 올라온 게 4개였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3개인 게 하나는 한국 회사였어. 한국 회사였어가지고, 그 회사는 사실 그냥 거의 꽁으로 붙었고, 그 나머지 3개 회사 중에서, 3개 회사 중에서도 하나는 떨어지고, 2개를 붙었어서,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시애틀 본사에서 본 거는 떨어졌고, 진가라는 게임 회사 샌프란시스코에 본 거 붙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망해가지만, 그룹폰이라고 그 소셜 커머스 아, 하는 회사? 거기에 팔로알토 오피스도 붙어가지고, 이제 진가랑 그룹폰 놓고 고민하다가 진가로 갔지. I see. 근데 아까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도 도움을 주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는데도 도움을 줬던 분은 어떻게 음. 애초에 알게 된 거야? First contact point가 뭐였어? 원래는 나한테 학부 두 학번 위에 선배 형인데, 사실 두 내가, 학번이 선배. 엄청나게 과 활동을 하던 사람이라, 웬만하면 한두 학번 위아래는 대충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과 활동을 했으면, 한 번도 이름을 못 들어본 형이라서 되게 신기했는데, 내 3학년 때 유학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학교에서 유학 준비 설명회라는 거를 미리 유학 간 사람 몇 명이서 그냥 자체적으로 했었어. 그 중에 하나로 그 형이 음, 있었고, 그래서 그때 내가 만난 적이 없지 아마? 그냥 컨택했어, 이메일로. 저 그때 그 들은 학생인데, 뭐 어떻게 유학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그때부터 그냥 정말 일면식도 없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를 레주메부터 봐주고, 뭐 지원 리스트 봐주고, 자기소개도 봐주고 그런 거 다 봐주면서, 그때 그 형이 메인으로 봐주면서, 유학 준비 설명 같이 했던 3명 정도가 동시에 내 거를 다 리뷰해주고 봐주고 이래서, 거의 뭐 환골탈태를 시켜놨지, 내 지원 서류, 지원서 패키지를. 그리고 당시에 또 아, 그 행사를 통해서 또 다른 나처럼 유학 지원하고 싶은데라고 왔다가 하기로 맘먹고 하는 애들 또 2명 정도 친해져서 우리 셋도 서로 돌려서 이제 봐주고 지아리 같은 거 혼자 하면 힘든데 좀 정보도 공유하고 힘들다고 하소연이라도 서로 하고 가끔씩 그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같이 하는 애들이 있었고 그 2개가 되게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잘 됐고 지아리 같은 것도 사실 나는 실력으로 봤다기보다 운빨이 터져서 약간 족보 탔는데 그런 거 족보 탄다는 것도 뭐 정보인데 몰랐고 그 뭐 음,
나 지하리 뽀록 에피소드도 되게 많아. 결국 다 사람들이 나 많이 도와줬어. 어, 그래서 준용이 그 이후로 서강대 유학생 하는 거 막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했잖아. 그 이후로 내가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이어갔지. 내리 도움을 또 주는구나. 위에서 받고 그치. 아래로 또. 위에서 어, 중개에 있으니까 내려주는 거지, 나도. 그러면 미국에서 다녔던 회사 자랑 좀 해줘. 진가랑 고프로를 다녔는데 어땠어? 음, 일단 자랑하기 편한 거 플러스 재밌는 회사는 그 진가라는 회사였는데, 진가는 일단 그 한국에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페이스북 위에서 하는 소셜 게임 왜 어, 땅 파서 농장에서 뭐 씨 뿌리고 5분 있다 수확하고 또 씨 싸서 이거 하고 이런 거를 거의 그 라운드 최초로 대박을 낸 회사라서 시티빌이라든지 팜빌 이런 게 그들의 프랜차이즈이고 뭐 포커도 진가 포커 하면은 그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뭐 Draw Something이라고 한국에선 내가 그린 기린 그림 그거를 만든 회사도 인수했고 그래서 한때는 내가 진가 발표 자료 옛날에 만들던 게 있어서 진가가 제일 잘 나갔을 때는 물론 페북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지만 페북 저체 매출의 24%를 진가에서 나오게 했던 해가 있었어. 그 정도로 진가는 되게 오, 와우. 그 정도의 성공적인 유즈 케이스였고 하지만 이제 하도 진가 페북이 게임이 진가 버리고 갔네. 페북이 페북은 이렇게 갔는데. 진가가 그 너무 그 게임 플랫폼으로 페이스북을 쓰면서 페이스북 그 월에 스팸을 하니까 페이스북 그 정책을 바꾸면서 이제 진가가 조금씩 이렇게 후퇴도 했고 웹에서 너무 잘하니까 모바일로 넘어가는 타임을 좀 놓쳤었어, 진가는. 근데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게임이 대박이 나니까 회사가 급성장을 해가지고 IPO까지 했고 IPO 그 뉴욕 증권의 증시가 상장을 했고 상장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얘기도 막, 이렇게,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회사가 나 있을 때 한 1,500명 정도 사이즈 본사에, 그리고, 얼마 전에 갔더니 지금은 슬프게도 해당 건물도 팔고, 건물의 반이 에어비앤비한테 먹혔지만, 당시만 해도 에어비앤비보다 큰 회사, 컸을걸? 처음엔 당연히 에어비앤비보다 컸을 거고, 에어비앤비 옆에 있는 그냥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 무지막지하게 커져서 그쪽을 다 먹었더라고. 아무튼, 그 회사는 그래도 게임 회사라서, 일단 사람들이 먹고 놀고 마시고 일 빡세게 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회사의 그 7대 원칙, 뭐, 미션 스테이먼트 이런 거 있는데, 미션 스테이먼트가 뭐,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games, 약간 게임으로 세상을 다 이렇게 사람을 잇는다, 이런 거고, 7대 그 밸류 중에, 난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대놓고 메리토크래시라는 단어가 딱 그게 있어. 메리토크래시가 결국 성과주의, 능력주의, 조금 세게 말하면 엘리트주의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네가 잘하면은, 넷플릭스랑 비슷하지 않아? 넷플릭스도, 넷플릭스가 근데 메리토크래시라는 단어는 안 쓰는 거 같은데 쓰나? 그래서, 걔는 극단적 성과주의. 진가도 근데 극단적 성과주의는 아니죠. 성과를 되게 강조하는 회사였어서.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게임 회사가 한 번 이렇게 대박을 몇 개 치면 돈이 진짜 많아. 막 잔고 몇 조 단위로 잔고가 있고 이랬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오, 그러니까 샘플하는 그 한복판에 좋은 건물 그냥 사고, 뭐, 직원들 복지를 끝장나게 잘해줘서, 그, 진가는 정말 밥이 최고였어. 삼시세끼. 그, 회사에서 그냥 회사 전용 그 키친 팀이 있다 그래서 키친도 있고 키친 크루까지 진가 사람들이 진가 크루여가지고 뭐 이벤트를 뭐 참여형 이벤트 이런 거 직원 복지 중에 하나면 소 잡아서 해체하고 이런 거 할 때 가서 구경할 수 있고 그런 게 쫙 삼시세끼 진짜 어, 훌륭한 밥이 나오고 그 밥이 모두 무료일 뿐더러 게스트를 무제한 데리고 와서 같이 먹어도 상관이 없고 그 밥 세끼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내 계속 뭐 아침에 샐러드 먹을 수 있고 뭐, 닭고기에 샐러드 먹고 좀 바 24시간 그냥 내내 운영되고, 회사 안에 당연히 산에 짐 있고, 산에 농구장 있고, 산에 마사지자 있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사지 무료로 받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베네핏을 많이 주는 회사였고, 그리고 금요일마다는 맥주랑 와인을 무제한으로 그냥 회사에서 주고, 그것도 그냥 생맥주랑 좋은 와인들 깔아놓고 주고, 거기도 손님을 무제한 초대할 수 있어서, 난 금요일마다 맨날 사람 초대해서 놀았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술이랑 먹을 거 공짜로 다 주니까. 그리고 아니, 처음에는, 근데, 음, 셰를이 음, 로켓이 있으면 로켓을 타라고 하는 얘기를 한 이후로 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로켓을 찾기 시작했단 말이야. 타고 로켓은 뜨기 전에 싶어서. 타야지. 뜨기 전에 타야지. 난 다 뜬 아, 로켓만 근데, 탔어. 근데 진가가 그때 그렇게 잘 나갔었으면, 아, 이게 로켓이구나. 아직 1,000명 정도면 직원이 많은 편이 아니잖아. 음,
이게 되게 로켓이라는 느낌이 확확 들지 않았어? 막 회사는 이렇게 그래? 성장하고 있고. 나는 그 정도 사이즈는 로켓이 아니고 이미 상장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로켓이라 부르는 거를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텐데 결국 내가 생각하는 로켓은 내가 들어가서 내 능력만으로도 되게 많은 걸 기여할 수 있고 그러면 나한테 보상이 주어질 텐데 좀 리스크 있게 주식을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렇게 로켓이 날아서 상장 같은 거 하면 내가 그냥 같이 은퇴하는 거지. 진가가 상장했을 때 진가에서도 한 4번, 한 40번 때까지 은퇴 다 했을 거야. 몇 밀리언씩 벌었을 테니까. 로켓을 타려면 그렇게 일찍 음, 타야지. 그래. 그러면 진가는 로켓이 아니었어. 그러면 진가에서 힘들었던 점은 있어, 혹시? 어, 사실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운도 되게 좋아서, 첫 매니저들, 처음에 두 번에 걸쳐서 3년 동안 매니저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인도계 이민자 출신이어서, 나 이민자 출신인 거 완전 케어 되게 잘해줬고, 심지어 그 팀이 나를, 그때 이제 어떻게, 진가가 한 번 뽑으면 되게 사람 많이 뽑을 때였어서, 내가 대졸 신입 채용 같은 걸로 들어갔는데, 6월, 7월, 8월 중 입사를 고르래. 그래서 하나 골랐더니 그 달마다 오는 애들 이렇게 모여놓고 교육을 하는데 신입인 경력직 없고 신입인 대졸 신입 엔지니어만 65명이 같이 앉아 있는 거야 한 달에. 그래서 쫙 교육 어, 같이 하고 교육 받으면서도 그 게임 플랫폼 던져주고 이 위에서 게임 만들어봐 약간 이런 식이야. 이렇게 팀 조 정도 짜줘가지고 그래서 그거 만들면서 뭐 발표도 간간히 하는 동안 각 팀에서 신입 TO가 있는 지금까지 여러 팀 중에 신입 티오가 있는 팀들에서 매니저들이 내려와. 그래서 한 시간씩 시간을 가지고 자기 팀을 셀링해. 우리 팀 뭐 하는 팀이고 오면 뭘 할 수 있고 막 셀링을 한다. 그래서 서로 정말 뭐 프로듀스 101하듯이 투표하는 거야. 나 저기 1주방부터 19주방까지 써서 내면 쟤네는 역으로 그 개인을 한 20주방까지 써서 내나 봐. 그럼 그걸 HR이 매칭업 갖고 서로 제일 높은 매치해준 애들끼리 이렇게 뽑아간다. 근데 그때도 약간 서로 될성 부른 애들, 핏 잘 맞는 애들 레주메 보고 내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음, 이름 매치되는 딱 이렇게 찾아가서 딱 쉬는 시간 되면 매니저들 애들 하나씩 찾아가. 몇 명 딱 꼭 집어놓은 애들. 그래서 나도 그 당시 그 팀 매니저가 찾아와서 너 레주메 보니까 우리 팀이랑 되게 잘 맞는데 광고 엔진 이런 일 하고 너 보니까 이런 일 했던데 이런 거 매핑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어떠냐 그러는데 매니저가 되게 적극적으로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일지망으로 쓰기로 합의 보고 나중에 서로 일지망으로 써서 그 팀을 갔는데 가기 전에 그 팀 또 디렉토리 검색해보니까 팀에 한국 분이 계시네. 그래갖고 한국 엔지니어 분이 계셔서 이렇게 저희 뭐 이렇게 한국말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한국말로 말 걸었더니 답 주셔서 따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도 듣고 그래서 거길 들어갔더니 내 사수인 거야. 한국 그 엔지니어 분이. 그러니까 되게 럭키했지. 아직 영어도 부족하고 첫 미국에서 되게 떨려있는데 그 인도인 매니저가 그걸 다 이렇게 배려를 해줬던 것 같아. 쟤 딱 코리안이고 그러니까 내 그 사수한테 아마 레주메를 줬겠지? 이런 애 뽑아서 쓰면 괜찮을 것 같아. 분명히 사수님이 오케이 하셨겠고 뽑으니까 다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하지만 진짜 모르겠는 나중에 둘만 있어 한국말을 쓸 수 있는 거야. 뭐 커피 한잔 하러 가실까요? 해가지고 커피 음, 마시면서 그래서 그런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두 번째 매니저는 대만계 미국인이었는데 그분도 이제 본인 그 부모님이 1세대셔가지고 나 영주권 같은 거 처리하고 비자 문제 있을 때 매니저가 너무 잘 넣어주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되게 감동적인 말을 많이 해줬을 때 매니저가 뭐 우리 부모님도 아마 너처럼 와서 이렇게 적응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나는 미국인이라 영어 안 해봤지만 너가 비자나 영주권 받는데 최대한 도와줄게 라고 해서 HR 법무팀 우리 매니저 나까지 넷이서 원래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고생한 사람 되게 많거든. 나는 그걸로 고생 많이 안 해서 이게 사실 장점들이고 단점 안 좋았던 점은 게임 복이 되게 회사도 많다, 사람 복이, 나는 사람 보기 준용이. 되게 늘 많았던 것 같아. 계속 나랑 일하는 사람들 다 너무 좋았어. 제일 힘들었던 점은 이게 로켓이 딱 발사돼서 날아가고 있는 로켓을 탔는데 내가 탄 이후부터 그렇게 잘 날지 적당히밖에 잘 못 날아서 내는 게임이 그러니까 대박을 자꾸 못 치는 거야. 중박 정도 치거나 망하거나. 그래도 어, 이제 그 게임 회사 한번 성공하면 3대는 간다는 식으로 정도 돈이 많아서 계속 잘 하긴 하는데 어쨌든 쫙 IPO 한 때까지 쫙 성장해온 성장세가 꺾인 상태여서 하이어도 많이 하지만 레이오프를 되게 많이 하는 구조였어. 이제 레이오프를 하면 한국에서는 나도 이제 미국 가서 처음 알았어. 레이오프랑 파이어의 차이점. 한국말로 아마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정리해고랑 그냥 해고의 차이점인데 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접히거나 진가 같은 어떤 게임이 접히면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하다 그만두기로 하면 그 팀을 분산 배치를 하기도 하는데 그 팀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어. 그래서 그냥 한 팀 통째로 그냥 해고되는 거야. 근데 보통 그 디시전이 하루아침에 일어나. 최근에 한국의 그 회사 하나가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해가지고 좀 말이 많았는데 미국에선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해고 방식이라고 나는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증가가 다운턴에 들어가면서 성장 모멘텀이 예전 같지 않으니 거의 분기마다 잘랐어.
레이오프가 일어났어.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메리토크래시랑 또 관계돼서 중간 또 이 퍼포먼스 리뷰를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애들 3개월마다 한 번씩 연봉을 올릴 수가 있고, 3개월마다 단위 계속 날 증명해야 돼. 내가 뭘 해왔고, 뭘 잘해왔고, 그래서 회사 성과의 이득에 얼마나 내가 온라인에서 기여를 했고, 3개월마다 계속 증명을 좀 해야 돼. 그래서, 그 퍼포먼스 리뷰하는 게 은근히 또 시간 걸리고 스트레스란 말이야. 그거 하다 보면 일을 못해요, 또. 매니저도 겁나 바빴을 것 같아. 나는 매니저가 아니니까 내 동료들 360도 해주고 내 거랑 내 매니저 리뷰해서 올리면 끝인데, 이제 매니저는 미친 듯이 그거를 3개월마다 돌리고 있었던 거지. 밥이 공짜가 아니었구나. 그치, 뭐 이름 많이 하는데, 근데 나는 또 일단 주니어고, 들어갔을 때 주니어 엔지니어였고, IC,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고 해서 나는 내가 매니징하는 사람 없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서 나는 사실 그런 스트레스가 없지. 어떻게 나오게 됐어, 진가는? 진가는 그 레이오프를 그래서 진가에서 3년 있는 동안 6번 정도를 겪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팀도 한번 해가지고 나랑 어제까지 술 마시고 점심 먹던 그 친구 하나가 다음날 레이오프 통보 받고 이렇게 짐 싸고 나간 것도 보고 좀 재밌는 장면도 많았어. 레이오프 때문에 재밌다고 하면 좀 이렇게 흥미로운 장면들. 뭐 정말 장난이 아니야. 점심 먹고 들어왔는데 밖에서 뭐 점심 사 먹고 들어왔는데 회사 배지로 찍한 한 명이 안 찍히는 거야. 근데 안 찍히는 순간 그 시큐리티 쪽에서 그 보안 요원 중에 그게 아마 떠 있겠지. 누가 이렇게 딱 치면은 누군지. 그러면 그 박스를 갖고 와. 자기 사무용품 정리해주는 박스 들고 따라와. 그다음부터 걔 따라다녀야 돼. 그때부터는 걔는 이제 퇴사 프로세스를 밟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 시간을 하나도 통보를 정말 1분 전에 하는. 자기 그때 한 거야. 내가 그 정리가 됐구나. 그러면은 그 시큐리티 직원이 따라다녀요. 돌발 행동할 수 있으니까. 쭉 따라가서 자리 가서 짐 다 챙겨서 그 박스에 다 넣게 하고 잠깐 책상에 올려두고 엑시트 인터뷰란 거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엑시트 인터뷰 하고 오면 그러니까 그 시큐리티가 계속 그 끝까지 에스코트해서 데리고 나가. 그래서 회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고 빠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내가 퇴사한 것도 우리 팀 절반 날아갈 때 나랑 뭐 다 같이 우리 팀도 날아가는 바람에 나도 약간 같이 당일 날라갔어. 딱 당일 날아갔어 나도. 난 심지어 아니, 그거를 눈치도 못 채고 있어갖고 그게 또 이렇게 좀 내가 미국 회사에선 이렇게 인싸 본능을 발휘하고 다니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일하는 샤이한 아시안 엔지니어의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이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살았는데 예상한 사람들은 예상을 하더라고. 이번에는 좀 어느 팀 위험하겠네. 뭐 분위기가 어떻다더라는 소문이 도는데 그 소문이 내 귀에까지는 안 들어와서 난 심지어 그날 난 그리고 처음에 회사 입사할 때 회사 코앞에 너무 있으면 또 그 한국식 그 사고방식으로 뭐 좀 늦게까지 일하는 불러내고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물리적으로 가야 생각하면 내가 가게 만들고 이런 소심한 한국식 걱정을 해서 일부러 회사에서 한 2, 30분 떨어진 대로 잡았다가 1년 만에 회사 정말 앞건물로 내가 집을 옮겼거든? 우리 팀 전혀 그런 팀이 아니어서. 그래서 내 방 창문에서 우리 회사 저기 창문이 보여.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하는 날도 밥은 회사 가서 먹어도 되고, 샤워도 저쪽에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그래서 팀원들이 심지어 너희 집에서 우리 회사 와이파이 잡히지 이럴 정도의 거리에 살았거든. 그래서, 근데 그날은 그 레이오프가 있는 날 내가 너무 눈치를 못 채고 있어가지고 난 심지어 그날 나 그냥 집에서 일할게 회사 안 가고 집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근데 뭐 우리 팀에서 나랑 같이 일하시던 그 분이 이제 레이오프 대상이 됐다는 거를 건너 듣게 된 거야. 갖고 이건 좀 아닌데 이분이 나가면 안 돼. 사실 내 사수 레이오프 통보. 이분이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일하다 말고 바로 씻고 그냥 회사로 갔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사수랑 내가 같이 날아가는 상황이었네. 그러니까 우리 팀의 절반 정도를 날리는 거였어. 그게 이제 우리 팀은 참고로 광고 엔진 만든 팀이라서 돈을 되게 잘 버는 팀이고 비자빌리티가 높은 팀이었다서 우리 팀이 잘릴 거라는 생각을 절대 안 했어. 우리가 한창 잘 나갔을 때는 한 분기에 1,500억인가 매출이 광고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건 게임팀 매출로 대부분 잡히겠지만 우리 기여도 한 10%만 잡아도 우리가 한 150억 하는 거고 우리 10명짜리 엔지니어링 팀인데 그러면 뭐 1인당 15억 이상 만들어내는 애들이라서 사실 되게 그 좋은 위치에 있는 팀이었거든. 회사한테 돈 많이 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내 그 상위 매니저가 매번 그 평가 시즌이 되면 그 리뷰를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서 되게 멋진 말을 그 회사원들 그 감동들 기억인 게 나는 니네가 주는 이걸 들고 위로 올라가서 싸울 거다. 니네가 나한테 총알을 줘야 내가 올라가서 제한된 자원 내에서 상을 갖고 올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잘 써라라고 하는 거야. 멋있다. 그리고 쫙 써서 주면
진짜 그 매니저도 능력이 좋아서 분기에 한 번씩 그걸 한댔잖아. 우리 팀에 누군가 한 명 분기에 한 번씩 계속 승진을 하는 거야. 엔지니어 그 매니저가 일 잘하는 거지. 계속 한 명씩 돌아가면서 승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1년 만에 승진했어. 나도 1년 만에 시니어 달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본인도 본인도 디렉터 달았는데 진가 내에선 거의 최연소급 디렉터 달고 좀 파워풀한 엔지니어 매니저였어. 어쨌든 근데 이제 그분 나가시고 이제 그분이 딴 팀으로 옮기시고 우리 팀이 그 레이오프를 맡기는 했는데 그래서 레이오프 통보가 그래서 갑자기 나도 이게 전사적으로 보통 레이오프 진행을 이렇게 오피셜리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전체 메일 한번 와. CEO로부터 이런 뭐 우리 회사가 뭐 이래서 어렵고 저래저래 해서 뭐 코스트를 어떻게 다운시키기 위해서 뭐 몇몇의 팀을 뭐 어떻게 정리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해당자는 바로 다음 메일을 받게 될 거라는 예. 그래서 다 같이 계속 하고 있는데 내 메일함이 띵동 한 번 더 하자 그럼 걔는 해요. 되게 웃긴 분위기야. 되게 웃긴 분위기. 다들 그러니까 그 메일 보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알림이 띵동 뜨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다 해본 거야. 근데 그때는 준용도 그렇게 됐어? 그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한 번도 두 번째 메일 받아본 적이 없다가 6번째인가 7번째인가에 나도 그 메일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회사 간다 해봤어, 난 그 메일을. 그래갖고, 이래갖고 봤는데, 그냥,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담담했어. 너무 자주 봐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사실 스트레스 되게 많거든. 게다가 나는 외국인 노동자이고 취업 비자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취업 비자 잘리면 바로 미국에서 추방되는 게 맞아. 그래서 잘리면 그 순간부터 엄밀히 말하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딱 불법 체류자 안 되게 회사도 뭐 이렇게 다 뭔가 해주는 게 있기는 해.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잘렸는데 4월 며칠인가에 한 달 정도 4월 초에 그 공지를 주면서 이것도 웃겼어. 자르는데 일부는 바로 잘라서 내일부터 출근 안 하는 거고 일부는 딜레이드 레이오프라고 해서 한 달 뒤가 퇴사일이야.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나가라는 건 사실 되게 웃긴 일이지. 서로 약간 좀비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해고 통보 받았고 또 재밌는 게 이제 그때는 좀 많이 되게 전사적으로 한 200명 넘게 자를 때 우리 팀도 같이 나간 거라서 그렇게 됐더니 이제 팀에 잘린 사람이 있고 안 잘린 사람이 있잖아. 당시 매니저가 오늘 일 되겠냐? 그냥 다 나가서 술이나 먹자 해서 회사 앞에 술집을 갔더니 다 이제 우리 회사 사람이지. 다 오후 1시부터 퍼큐하고 와갖고 다 술 마시고 있는데 잘린 사람들이야? 아니 다 잘린 사람들과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들의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우리 팀도 그래서 우리 팀 전원이 다 같이 술 먹으러 나갔어. 잘렸건 안 잘렸건. 그래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웃겼어. 그래서 술 먹고 있는데 이 실리콘밸리의 멋진 최상의 리크루터님들이 진가가 레이오프 했다는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접하고 거기 와서 누가 하나 탭을 열어놨네? 자기 명함 이만큼 쌓아놓고 내 카드로 탭을 열어놨으니 내 카드로 술 마시고 명함 하나씩 가져가라. 진짜 리크루터가 그랬어? 개멋있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엔지니어들 연봉이 높아서 한 명만 자기가 하이어링 성공시켜도 커미션만 한 2만 불 2만 불 받을 테니까 사실 그날 아무리 술 먹어도 10,000불씩 술 못 먹거든. 애들이 아무리 많이 와서 처먹어도. 그래서 그런 베팅을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것도 되게 웃겼어. 와, 쟤도 진짜 난 놈이다. 저 리크루터 본 적은 없는 놈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별로 걱정은 많이 안 됐나 보네? 당시에 나는 약간 패닉이었지 사실. 약간 왜냐면 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맞은 게 되게 컸어. 이게 우리 팀 너무 돈을 잘 버니까 일도 잘하고. 그래서 약간 패닉이었는데 술 먹고 그래서 처음엔 좀 하면서 나는 어차피 집 코앞이니까 다 이렇게 짐 실어 올리고 이랬는데 사실 눈치가 있었던 몇몇은 그날 차를 몰고 왔더라고. 잘릴 수도 있었다는 위험을 감지했던 것 같아. 평소에 차 안 몰고 출퇴근하시는 분 중에 차를 몰고 온 분들은 그냥 짐 싹 정리해서 차에 싣는 거야. 술은 어떻게 마셔 그러면 한 잔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술을 안 먹지. 그분들은 술 안 먹고 그냥 대충 이렇게 인사만 적당히 하고 이제 집에 가시고 이러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고 나는 어쨌든 그 뒤로 한 달 더 나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오피셜리 회사에서 돈 주면서 비자 주면서 그 면접 준비하라는 시즌으로 난 받아들였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다시 대학원 때 취업하던 그 모드로 돌아가서 그때부터는 계속 면접 준비하고 또 그 형한테 형 저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미 진가에서 한 3년 정도 일해서 좀 그쪽 지역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때 나는 내가 레이오프 당했다고 솔직히 올렸거든.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가 뭐 이렇게 레이오프가 돼서 이제 좀 다른 기회를 찾고 있으니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난 그때 되게 감동이었던 게 막 문자 오고 메일 오고 기프티콘 오고 날라오고 그래갖고 한
지인 한 5, 60명이 그런 걸 막 다 챙겨주는 거야. 진짜 막 많이 챙겨줬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카톡 터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근데 그게 다 그리고 결국 대부분 또 이제 레퍼럴로 이어서 야, 우리 회사도 면접 봐, 우리 회사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다 레퍼럴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면접 그 다음부터는 준비되는 족족 면접 미친 듯이 가서 그때도 면접 한 100개 맞을 거다. 근데 그때는 이미 내가 더 이상 저 주니어 아니고 시니어고 샌프란시스코 로컬에 있고 이러다 보니 면접 기회는 되게 잘 주어지더라고. 그리고 그때 약간 내가 이 면접에 그 감이 생겨가지고 전화 면접하자 그러면 위치 어디에 있어요? 베이에이래요. 제가 갈게요. 가도 돼요? 이렇게 매일 바꿔. 그러면 합격률이 확 올라가. 왜냐면 전화해보는 것보다 내가 1시간짜리 면접을 걔네 회사에 가서 걔네 회사 구경도 하고 직접 만나서 영어하면 사실 커뮤니케이션 훨씬 쉽고 문제 풀이도 훨씬 더 잘 되거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했었었고 그래서 많이 올라가다가 그때 이제 나중에 앨리스의 인터뷰에 나올 데이빗이란 형이 이제 고프로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도 야 우리 회사도 내 옆팀 뽑고 있다던데 너 그럼 추천해줄게 해서 한번 면접이나 봐라라고 해서 그 형이 추천을 해줬는데 그 고프로 그 팀은 고프로 팀은 고프로는 그 당시 컬처를 되게 중시 여겼어. 그 고프로가 중시 여기는 게 컬처이다 보니 그 컬처 핏 맞는 걸 좀 많이 보는 회사였어. 그래서 그 팀은 갔는데 데이빗 형이 뭔가 그 약간 고프로 내 핵인싸였나 봐. 다들 데이빗을 되게 좋아하는데 데이빗이 좋다고 해서 추천해준 애가 면접을 보러 오니까 또 좀 약간 호의적인 거였지. 호의적이고 어, 그 아, 거기는 그리고 1대1 면접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빡세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프로덕트 매니저랑 1대1 면접 한번 면접을 뭐 결국 5개 보긴 했는데 그렇게 완전 빡센다. 테크니컬 면접이 아니야. 딱 한 시간만 나랑 같이 일할 팀 5명이 다 들어와서 5대1로 이제 테크니컬 면접을 보는데 그것도 내 예상보다는 그렇게 빡세지 않았고 그때도 뭐 할 대답 다 음, 잘했고 뭐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매니저 들어왔는데 나도 이제 면접 가기 전에 면접 볼 사람들이 누구고 이름이 다 나오잖아. 링크들은 다 검색을 해보고 프로덕트 매니저 내가 아는 누나랑 일을 최근까지 같이 했더라고. 그래서 누나 뭐 이분이랑 일한 적 있어? 누구 내 누구지? 막 이래갖고 그 사람은 면접할 때 너 그 뭐 어도비에서 일했던 나영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썰 풀고 그래서 썰 푸는 것도 많이 했었어 고프로 면접에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의 상을 심어주고 팀한테는 테크니컬리 그렇게 일을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심어줬더니 이제 고프로에서 결과가 좋게 나왔고 그 과정에서 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나는 빨리 되게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비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약간 내가 지금 회사를 고를 그 짬이나 타이밍도 없고 붙여주면 어디든지 가겠다. 비자만 서포트해주면 그런 걸로 봤는데 나중에 그 좀 이제 어느 정도 짬이 쌓이고 나서 합격률이 높아지고 났을 때 고프로 붙을 때쯤에는 그 월화수목금에 면접이 6개가 잡혀 있었어. 그래서 그 온사이트만.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다 온사이트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하루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 5시간을 써야 돼서. 근데 음, 에어비앤비가 마지막에 그리고 또 다른 회사들이 어디에서 붙었다 그러면 회사들 갑자기 어그레시브하게 달려붙어. 갑자기 속도를 쫙 빠르게 빼준다. 그래갖고 나 어, 이거 어디 붙어서 그 오퍼의 데드라인이 언젠데 니네 프로세스 익스피다이트 해줄 수 있어라고 하면 안 되던 음, 일들이 다 돼. 그래서 네, 이거 되게 신기한 게 뭘 봤냐면, 에어비앤비가 마지막에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인터셉트를 해가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미 면접이 꽉 차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자기네랑 면접 보자는 거야. 그래서 나 너희랑 이제 시작하기는 그렇다. 이제부터 폰 보고 뭐 온사이트 스케줄링 사면은 나 일주일에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랬더니 자기가 잠깐만 좀 이따 다시 전화하겠대. 전화하더니 너 다른 데 오퍼 했으니까 우리 그 전화 면접 1차 면접 생략해줄게. 바로 온사이트로 와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헐 대박. 나 속으로 어, 생각했거든. 그래갖고 근데 야 나 온사이트 여기 이렇게 회사 잡혀서 못 그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네 면접 스케줄을 다 알려달래. 그래서 알려줬어. 그랬더니 온사이트를 반으로 잘라서 오후 뒤로 이렇게 2개를 연이어 붙여주는 거야. 자기네랑 온사이트 하자고. 와우. 그래서 그거 되게 와우였어. 이게 경쟁을 붙이면 되게 많은 게 가능해지는구나. 안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그거를 그때 또 좀 배운 것 같아. 결국 그쪽이랑 잘 안 되긴 했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 이 정도로 어그레시브하게 그 인하우스 리크루터가 달려들 수 있고 그거를 인하우스 리크루터가 면접을 막 건너뛰게 해주고 그 온사이트 막 뒤로 밀어서 쪼개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자기가 빠딱빠딱 해서 갖고 왔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 나는 인생에서 배수진이라는 말을 꽤 믿는데, 배수진을 음, 치면 안 되는 게 없는데, 딱 하나 인터뷰를 보거나 취업을 음, 할 때는 배수진을 치면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인터뷰를 할 때는 배수진, 뭐가 있어야 돼. 내 손에 뭐가 맞아.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데랑 이제 간을 봐야지. 내가 이 회사에 이 한 몸 바치겠다고 열심히 달려들면은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항상 맞아.
뭐가 있어야 돼. 믿는 구석이. 그게 인터뷰 때 내가 믿는 구석. 미국에서 대학원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협상 관련 수업이 있었다. 근데 거기서 아직도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미국에서 유명할 거야. You don't get what you deserve, you get what you negotiate. 그래서 네가 그 이루고 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협상한 만큼 받는 거라고. 그래서 네가 그게 난 되게 음. 인상 깊어서 와 완전 미국식이다. 아, 그 협상 수업도 되게 재밌었는데 협상 안 돼. 수업 합산서로 빠지면 안 안 돼, 돼? 지금. 아, 그래? 안 돼. 협상으로 빠졌는데? 이거 되게 미국 컬처에서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줬고, 난 그게 되는 거 보면서 되게 놀랐거든? 그걸 나중에 잡펀팅 할 때 되게 많이 써먹긴 했어, 그리고. 다 그래, 협상이구나. 좀 말해봐, 그러면. 그럼 좀 말해봐, 아, 뭐. 숙제 딱 세 개만 말해주면 깜짝 놀랄까? 숙제가 세 개였는데, 첫 어, 숙제는 지금 네가 쓰고 있는 그 폰이나 그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해서 깎아오래. 근데 이게 안 어, 깎여, 결과는 안 깎여도 되는데, 그 깎는 과정을 이렇게 써서 제출하고 발표하는 게 그 숙제 1번인 거야. 아, 근데 미쳤지. 전화해서 그걸 깎아달라 그래. 근데 내 클래스메이트도 인도계 되게 많았거든? 야, 거의 절반이 깎아온 거야. 절반이 폰빌이나 대단하다. 인터넷을 깎아온 거야. 그래고, 아, 이거 되게 쩐다. 이러고 있는데, 두 번째, 그 다음 난이도 올라가지. 두 번째, 오프라인 어느 매장이든 가서 아무 물건이나 깎을 수 있는 걸 깎아서 사오라는 거야. 그래서 또 그 깎는 과정을 이렇게 해서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 세 번째 숙제 대박. 정찰이 써있는 물품을 갖고 가서 깎아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 전 클래스 2명 성공하긴 했어. 다 실패하고. 근데 2명은 또 그걸 성공하네? 정찰 어떡해? 기억나? 프라이스 태그가 있는 거. 그냥 다 결국 그 협상이야. 왜 네가 나한테 이걸 깎아줘야 되는지 막 이런 설득을 해. 그래갖고 나 근데 그냥 그 과정은 둘째 치고 이걸 시키는 교수가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시도를 하더니 첫 번째 숙제는 한 50% 정도 성공하고 두 번째 숙제는 한 10%, 20% 성공하고 마지막 숙제는 딱 한두 명 성공하는 거야. 근데 이게 된다는 소리잖아. 아, 안 어, 될 게 없구나 해서 나는 나중에 이거를 내 후배 중에 아람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내 후배로 또 이렇게 딱 해서 취업할 때 걔 거를 내가 한번 협상을 좀 도와준 게 있었는데 또 안 되는 거 되게 만들고 이제 잠깐만. 음, 주식 오빠. 지금 댓글이 되게 지금 아까 공포 영화였다가 지금 또 웃기는 걸로 왔는데, 댓글에서 준용님 히스토리만 들었는데도 45분이 1시간 부족한 거 아닌가요? 우리 이번에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지금 디지털 노마드도 못 갔어. 이따위야, 진짜. 큰일이다. 그리고 스티브가 나무 위키 같은 분이래. 이직 얘기하다가 아, 갑자기 내고 수업을. 아, 큰일이야. 협상 수업 되게 에이씨.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에게 진짜. 모르겠다. 어, 몰라. 무슨 얘기하다 일로 가냐 어떡해. 우리. 아직 지금 고프로 들어가지도 못했어. 고프로 아직 아, 오퍼도 안 받았어, 그치. 아직. 아직 오퍼도 안 받았구나. 아니야, 그래, 가보자, 그냥. 그래, 가보자. 고프로 오퍼는, 그래서 되게 그냥, 그렇게 좀 가볍게 인터뷰 보고, 그냥 런치도 했어. 그냥 이제 엔지니어들끼리 약간 버거 같은 거 먹어서 팀원들이랑 수다 떨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고프로 오퍼 받고, 그래서 응, 그 고프로도 데이빗 형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고프로도 본사는 그 산마테오라고 조금 샌프란 남쪽에 있는 도시에 있고 나는 저 샌프란시스코 도시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만 만드는 조직이 따로 별도로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로 출근을 해서 그때까지는 되게 작았어. 소프트웨어 팀이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한 응. 층에서 다 보이는 거야. 그 중에 내가 아는 데이빗이 앉아있고 또 데이빗이 핵 인싸 힙스터잖아. 봤었지? 우리 여러분, 데이비드 만나게 되실 거예요. 우리 핵인싸 힙스터가 딱 이제 내 그 친구니까 되게 든든한 거야. 그래서 뭐밥 먹을 때도 나 데리고도 가고, 뭐 애들, 그 다른 사람 소개시켜주고, 다들 데이빗이랑 되게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형이 재밌어. 오, 그리고 하여튼, 형이랑 뭐 술도 마시고, 클럽도 자주 가고, 그 당시에도 이미 이 애 있는 유부남인데 더 주체할 수 없는 힙스터기 때문에 형 따라가면 너무 재밌는 거야. 되게 좋은 음악 클럽 다니고. 어쨌든, 고프로를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사실 제일 이슈는 그 내 비자 영주권 문제였었거든. 비자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어, 영주권 프로세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영주권이 거의 다 나온 상태에서 잘렸는데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날아갈 위기인 거야. 응, 그래서 그것도 미친 듯이 알아보고 나는 또 미국 생활의 힘든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일할 때도 그렇고 응. 그 법이나 이런 게 얘네는 그 판례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내 케이스를 듣고 변호사마다 같은 이민법 변호사들마다 어프로치가 달라. 누구는 이거 스트릭트하게 이런 규칙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누구는 이거 좀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케이스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 당시 변호사 서로 다른 세 명이랑 상의를 했거든. 내 진가에서 이제 내 퇴사할 회사지만 진가의 이민법 변호사, 고프로에는 이민법 변호사 따로 없어서 얘는 이민법 펌을 쓰는데 그 펌이랑 이야기하고 내가 개인 변호사 고용해서 같은 케이스 항상 세 명한테 들었어.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셋이 다 다른 얘기해. 그럼 내가 판단해야 되니까 어느 리스크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그 당시 좀 운이 좋게 고프로 쪽 이민법 변호사 펌이 일을 잘했어. 그래서 이것도 썰풀면 되게 흥미진진한데 내가 그 안 돼. 당시에 안 돼. 안 돼, 그치, 안 우리. 되지. 어디로 가야지? 이거 승리진장 영주권 얘기인데, 결국 어쨌든 해피엔딩. 영주권이 잘 나왔어. 거의 어. 9% 가자마자 영주권 받았어. 9% 내가 7월인가 8월 입사했는데, 10월인가 11월에 영주권이 나왔고, 영주권 나오니까 이제 한숨 돌렸지. 이제는 사실, 만약에 잘리면 일도 좀 쉬고 천천히 면접 봐도 되고, 뭐, 어디 회사랑 얘기할 때 저 비자 스폰서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고, 음.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떠오르는데 계속 스킵하고 있어. 아, 일단 무슨 소리 안 우리, 되니? 잠깐. 일단은 커리어부터 한번 쭉 훑자. 이거를 털어야 우리가 마음의 짐을 덜 수가 있어. 어, 근데 이거는 한번 물어볼게.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음, 실리콘밸리가 되게 힙하잖아. 약간, 음, 꿈을 이루려면 실리콘밸리로 가야 될 것 같고, 엔지니어의 최종 고리고. 그치. 근데, 솔직히 어땠어? 실리콘밸리? 커리어상은 짱이야. 나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일을 해본 경험이 이제 공대생이다 보니까 군복무를 산업기능요원, 그 소위 말한 방위산업체 같은 걸로 맞춰서 한국 중소기업에서 3년 정도 전산실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삼성에서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라고 하는 인턴십 1년짜리를 했는데 그 인턴십 출근하는 인턴십이 아니라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 경험은 사실 아닌 인턴십이고, 그 다음에 유학 가는 거 확정된 다음에 그러니까 지원을 다 해놓은 다음에 인턴십이랑 병행해서 조그만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나 같이 했었어. 그래서 산업체 3년이랑 작은 스타트업 4개월 정도 다닌 게 한국에서 경험을 전부라. 한국 대기업 경험이 없어서 비교가 좀 어렵긴 한데, 일단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건 정말 그냥 엔지니어로서는 최상의 환경? 거의 끝판왕 근무 환경? 일만 잘하면 되고, 성과 내면 성과가 빡빡빡 내 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동료들 다 겁나 뛰어나고, 예를 들어서 애플이 뭐 신제품 발표하고 새 기술 발표해야 하잖아. 다 일 안 해. 그거 보고 있어. 이게 너무 당연해. 그래서 조금 그 반대로 현타와. 얘네들은 잘하는 것가 아니라 즐기면서 잘하는데 나는 이거 아둥바둥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것들은 즐기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뭔가 내 팀이고 물어볼 땐 좋은데 이게 성과 그 퍼포먼스 리뷰할 때 얘네가 나랑 부딪혀야 돼? 이러면 이제 자괴감 들지. 나는 누구, 여기는 무엇,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엔지니어스는 되게 좋은데 양날의 검이야. 그걸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네, 계속 내가, 페달을 빡세게 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 사고 있는 느낌이야. 내가 실리콘밸리 갔을 때 팀더를 또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그때 음. 나의 팀이 약간 그거였어. 그, 빌 게이츠를 닮은 창업한 애를 만나고, 막스 쿠퍼 같이 생긴 엔지니어를 만나고, 약간 그런, 그렇게 생겼어, 실제로 생긴 게. 어. 근데 그때 내가 만났던 마크 주크버그를 닮았던 엔지니어가 그런 타입이거든. 정말 그냥 엔지니어가 너무 재밌는 타입이거든. 음. 자기는 실리콘밸리에 그런 쉰데, 사람 많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휴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막, 그, 슈퍼마리오 게임 있잖아. 음. 그거를 머신러닝으로 얘가 이거를 가장 빠르게 깨게 만드는 거를, 음. 이거를 계속 학습시키는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더라고. 그게 걔의 취미야. 스트레스 푸는 취미였어. 거고. 그게 그의 맞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어. 근데 되게 좋은 게 그런 애들이 실제로 업무에서도 잘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잘하니까 걔네들이 위로 올라가. 이런 되게 합리적인 결정되는 과정을 계속 보다 보면 그게 되게 좋기는 좋아. 내가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쪽은 모르겠어. 위로 올라가면 그렇겠지만 맨 밑에 일하는 실무자 레벨에서는 정치가 개입할 그게 별로 없어. 정량적으로 평가도 되게 잘 되고, 동료들 리뷰 보면 정성적 평가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양날의 검이야. 최고의 복지이자 최고의 빡센 스트레스 요인이지. 그렇게 잘하고 약간 천재 계열도 많아. 후다닥 만들어. 와, 코드 보면 와, 이 새끼는 쩐다. 약간 이런 애들 있고. 그래서 배우는 건 좋지만 얘랑 나랑 경쟁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다 만나오고. 그치, 이게 준용이 그랬잖아. 이게 양날의 검이란 게 딱 맞는 것 같은데, 준용도 한국에서 난다 긴다 해서 미국에서도 또 좋은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탑 오브 더 탑끼리 경쟁을 시켜놓으면, 이제 참
자괴감이 어쩔 수 없이 올 것 같아. 맞아. 나는 어딜 가나 사실 완전 탑 티어는 계속 아니었고, 난 어딜 가나 그냥 소속 집단에서 상위 20, 30% 정도 하는 게 나의 늘 스탠스였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상위 20, 30%도 쉽지는 않겠다. 근데 이 정도 집단이면 상위 50% 안에만 들어와도 사실 이제 나쁘지 않게 살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게 되게 일장일단. 일하는 거 정말 환상적인 환경이야. 엔지니어들 일을 배우고 커리어를 쌓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몰려 있어서, 갈 회사 진짜 많고, 뽑겠다는 애들 진짜 많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배우고 싶은 거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배울 수 있고, 그런 건 되게 환상적인 엔지니어로서. 하지만 삶 와이즈로는 점점점. 우리 곧 이 방이 폭파될 거야. 폭파되는 거지. 근데, 어, 여러분 괜찮으시면 1시간 더 할게요. 아무래도 나는 한 시간으로 킬하는 거 안 되나 봐. 우리, 너, 괜찮으면 댓글로 좀 써주세요. 1시간 더 콜. 너랑 내가 수다를 떠는데 1시간으로 될 리가. 그러면은 우리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아마 이 방이 폭파될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에서 본 사람 중에 이 새끼는 진짜 난 새끼다 한 사람 있어? 또 이분 얘기, 야, 우리 몇 분 있어? 이번 몇 분 내로 폭파해? 이 방 5분. 5분이 되겠다. 내가 증가의 첫 팀이, 우리 증가 프랜차이즈 중에 월즈 이즈 프렌즈라고, 이건 사실 전 미국인은 거의 다 아는 게임이야. 월즈 이즈 프렌즈라는 게임을 만들었던 최초 창업자 3명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가 그냥 내 정도 또래더라고. 나랑 1살 플러스 마이너스 1살 정도인데, 일단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팀의 완전 최고 헤드야. 걔가 임원급인 것 같았어. 그래서 그 사람의 스타나 조직이고, 일단 뭐 앨리스가 좋아하는 그 특성들, 뭐 키 크고, 몸 좋고, 잘생기고. 잘생겼고, 하버드 나왔고, 젠틀하고, 목소리 좋고, 옷도 잘 입어. 그리고 그 당시에 싱글이어서 막 테니스 선수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커리어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한 1, 2년 근무하다가, 텍사스 출신인데, 텍사스에 있는 사촌 형제들하고 셋이서 그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월드즈 프랜차이즈였고, 그걸 진가가 대박이 나서 인수를 했겠지? 그래서 진가가 이제 피인수한 케이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인데, 그때 29이었으니까, 걔도 28, 29, 33 중에 하나였고,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부까지 이룬 거지, 자기 능력으로. 그래서 임원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또 진가랑 어느 정도 의무 기간을 끝내고 퇴사를 했고, 자기 게임을 또 창업을 해 또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또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 불리는 게임을 만든 라이엇 게임즈의 인수가 돼서 거기서 또 되게 높은 위치로 있어서 저 유튜브 영상 나오는데 10년 만에 영상으로 보는데 여전히 잘생겼고 돈은 뭐 그다음에 또 벌었겠지? 안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인생이 됐는데 그 외에 또 창업해서 또 엑시스를 했으니 그냥 그런 애들 보면 와 쩐다. 걷다가 약간 백인계고 중국계 백인? 그러니까 백인이야. 외모는 백인이야. 심지어 혼혈이야? 혼혈이야. 다니엘 헤니 같이 생겼어? 약간 내가 영상 줄 수 있는데. 영상을 영상 다음에 이거 폭파되면은 거기에다가 해줘. 영상 뿌리고 시작해? 그럼 영상 보느라 사람들이 우리 대화 안 볼걸? 그래. 끝나고 뿌리자. 그래. 우리 마이클 센세가 갑이었습니다. 끝판왕이다. 아니, 그래, 회사 만들어서 팔 수 있어. 근데 거기 잘생길 수 있어. 근데 키는 작아야지. 근데 키까지 커. 키도 괜찮았어. 80 넘었어. 미쳤네. 그리고 난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제일 부러워. 그래서 다 이룬 거잖아. 근데 또 게임 만들고 창업한다는 건 자기가 이거 진짜 좋아한다는 소리야. 영상 궁금하대, 지금. 나도 궁금해. 좋아하고 잘하는 거 보여준 것 같은데, 옛날에. 옛날에 내가 페북에 올려서 네가 본 적 있어. 우리 마이클 센세. 진짜 할 말을 이렇게 만든다. 근데 그런 하버드에 분들 간간이 나왔다가 계셔. 고등학교 교사였다고? 그것도 미국에서도 섹시한 커리어지. 섹시한 커리어가 아니지. 미국에서 선생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인스파이어링한 잡이 아니잖아. 그냥 고생하는 잡이지. 임금도 되게 낮은데 그렇지. 대판인 공교육 시스템에서 학생 가르쳐야 되니까. 특이하다. 근데 하버드 나와서 고등학교 선생을 했다는 건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난 받아들여지거든. 당연하지. 하버드 나와서 훨씬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업 골라갈 수 있었는데 뭔가 뜻이 있으니까 애들 가르치러 선생했겠지? 그분은
마이클 댄스. 유니버스의 사랑을 받고 있네. 우리 이제 어, 곧 방이 폭파될 것 같은데, 한 1분 정도 더 남았거든? 그냥 근데 이제, 이사 가자, 빨리. 이제부터 이제 디지털 노마드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그래, 말할 오히려 거야. 1시간마다 폭파하는 게 주제를 자를 수 있어서 좋겠다. 이거 인스타 TV로 바꾸면 시간 제한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건 알지? 몰라. 나한테 어, 기술은, 오케이. 나 나중에 설명해줘. 내일 그러면 보자. 방 폭파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잉. 빠잉.